차원이 다른 성과였고요. 근데 그렇게 훌륭하고 알려줬는데 왜 나한테 가계부 3만 원 깎아달라고 그랬어? 그 집 얘기해봐.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당근. 울면서 남편도 설득했어요. 나는 앞으로 절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결국 부동산 경매도 배우셨는데 부동산 경매는 다른 또 투자의 영역이고 공부하실 때 힘든 건 없었어요? 불안함이 가장 컸죠. 경매로 집 산다는 게 집을 보지 않고 사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불안함이 가장 막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함을 어떻게 이기고 입찰하고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제 시세 조사를 하면서 그 순간이 오더라고요. 아니 너는 나를 괴롭혔어. 너는 나를 많이 괴롭혔고 괴롭히긴 입찰하게 가기 전날 새벽 2시까지 통화를 하면서 나를 괴롭혔어. 맞아요. 내 기억으로는 꼭 낙찰 받아야 된다. 꼭. 안 남아도 된다. 한 번은 돌려봐야겠다. 몇 번 떨어지고 첫 번째가 낙찰됐죠? 한 10번은 떨어지고. 나중에는 이렇게도 말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면목이 없다 그랬나? 맞아요. 왜 맨날 같이 가는데 내가 돈 많이 벌어 당신 퇴사시켜줄게 이것도 이제 하루 이틀 일이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그때 내 기억으로는 이거 되는 거 맞아? 남편이 이제 마지막에 그 가격이 안 될 것 같아. 또 떨어질 것 같아. 하도 다니니까 이제 남편 눈에도 보이는 거야. 네. 내 수강생 중에 직장에 매여 있어. 어머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입찰하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이 만약에 1억 3,500을 정했어. 근데 그 엄마가 아들한테 말도 안 하고 1억 4,200을 쓴 거야. 심지어 엄마는 조사도 안 했거든. 낙찰이 된 거야. 근데 그 금액이 아닌 거야. 그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왜 그랬노? 이랬더니 내가 하도 입찰 타니까 이제 금액 보인다고. 이 택도 없는 금액이다. 이랬는데 정말 막 30명 들어와가지고 50만 원 차이로 이긴 거예요. 계속 다니다 보니까 택도 없는 금액이라고. 저도 정말 택도 없는 금액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고 입찰했던 물건은 그 말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났어요. 단독 입찰에도 후회 없는 금액을 쓰라고. 그 금액에 떨어지면은 나는 그냥 포기하고 가겠다라는 금액을 정말 썼거든요. 그래서 차순위와 좀 차이가 있었는데도 너무 그래도 좋았습니다. 정말. 당근.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물건을 낙찰받고 얼마 만에 매도를 했죠? 2주에서 3주 정도였던 바로 매도해가지고 시세 차익 어느 정도 있었죠? 800만 원 정도의 제가 수익을 남긴 물건이었어요.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올라오면서 엄청 울었어요. 이렇게나 빨리 팔릴 줄 몰랐거든요. 심지어 그때 금액을 제가 예상했던 매도가보다 더 높게 팔 수 있었던 물건이어가지고 매도 수익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것도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매도하고 난 다음에 남편분의 태도나 생각은 좀 바뀌셨나요? 많이 협조적으로 이렇게 바뀌었고요. 저를 이제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나 이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느슨해진 것 같다고 계속 잔소리한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당근. 최근에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요번에 또 매도한 물건은 몇 개월에 입찰하시러 간 거죠? 임신? 34주에 입찰을 해서 4주 뒤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8개월 정도 될 때까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때여서 아이를 낳기 전에 뭔가 하나를 빨리 낙찰을 받고 들어가야지 텀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그러니까 같아서 이거네. 본인의 그냥 일을 하면서 입찰 준비를 했던 거네요. 임신했다고 해가지고 불편한 건 있지만 그렇게 너무 더 힘든 건 아니었고 오히려 운동하고 똑같은 일상을 하는 게 더 아이에게도 좋다고 해가지고 그 전과 똑같은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마지막 물건을 낙찰받게 되었습니다. 명도를 어디서 하셨죠? 산후조리원에서.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외도민 또 세팅하고 있는 물건인데 그건 어디서 계약하셨죠? 그것도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산후조리원이 오히려 기회였어요. 아이를 잠깐 냅두고 나갈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명도도 해야 됐고 계약하러도 빨리 갔다 올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습니다. 당근. 아이를 낳고 고민이 더 되신다면 외도민보다는 경매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할 게 없어요. 아무거나 막 다 산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 괜찮은 물건 이제 골랐다고 하면 낙찰 받고 잔금 치고 이게 할 게 없어요. 네, 명도도 산후조리원에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집에 올 때쯤 이제 명도가 됐어요. 부동산에 연락해가지고 사진들을 다 받았고 청소해야 될 부분들 갈 수 없으니까 이제 맡겼고 그렇게 이제 내놓은 다음에 근데 다 이렇게 경매 안 하는 거 알죠? 누구한테 배워서 잘 되는 건지 한번 얘기 좀 해보십시오. 진짜로 명도 대상자랑 전화도 힘들고 굳이 전화까지 할 필요가 있나? 너무 힘든데 특히 아파트 단타에서 명도는 일반적인 명도랑은 조금 달라서 아무렇게나 막 문자를 보낸다고 다 되냐? 그건 또 아니지만 전화하거나 찾아가서 아파트를 들여다보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안 좋은 소리가 오고 가고 하는 과정이 사실 없으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더 쉽게 할 수 있죠. 어차피 전화를 하게 되면 또 문자로 정리를 해서 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비밀이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어. 항상 내가 느끼는 거 우리가 감정도 적절하게 전략적으로 잘 쓰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 지금 산후 우울증 걸렸거든요? 막 이러면서 제가 지금 모텔에 있어서 더 죽게 생겼다고. 실제로 감정을
협상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그 감정에 노예가 돼가지고 열받아서 안 되겠어요. 이미 진 거야. 중요한 목표는 빨리 팔아버리고 나오는 게 목표인데 거기서 쓸데없는 감정 소비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그러다가 자기가 나가 떨어지거나 지쳐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물건을 못 하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직장 다니면서 가장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어가지고 결국 제 얘기를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괜찮은 성과가 나는 것 같아요. 당근. 자, 그래서 언제 퇴사하십니까?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을 퇴사를 하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모텔을 운영해보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거기까지 된다면 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외도민과 경매도 계속해서 같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퇴사하고 나서 뭐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제 일을 하고 싶어요. 제 일을.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회사를 위해서만 일이 되는 거고 제 인생은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게 너무 한계에 많이 부딪혔고 근무 환경이나 다른 저의 조건들이 다 크게 나아지지 않아요. 만족스럽지도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8천, 9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족스럽지 않으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의미를 못 찾는구나. 저도 병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나한테 그냥 온전히 몸을 다 맡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체력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었고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악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몸을 안 쓰면서 할 수가 없더라고요. 결론은. 돈도 많이 버는데 중요한 거는 조금 잘못해서 실수를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랑 사람이 죽는 거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여태까지의 10년은 그냥 젊어서 어떻게 버틴 것 같은데 앞으로의 10년은 배로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계부도 다 제 일이고 이거는 내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고 내가 그 성과를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오다 보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성과였고요. 근데 그렇게 훌륭하고 알려줬는데 왜 나한테 가계부 3만 원 깎아달라 그랬어? 그 좀 얘기해봐.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3만 원 그거 강의비가 그렇게 아까웠습니까? 저는 지금 30만 원이어도 들을 거예요. 그때는 3만 원도 아까웠는데 지금은 제가 너무 여력이 안 돼서 사실 가계부 챌린지 못하고 있어요. 23년 초까지만 해도 가계부 챌린지를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왜냐면 안 쓰고 모아가지고 재투자하다 보니까 빠르게 투자해서 성과가 나온 거라서 전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그때 3만 원을 받았어요. 가계부 챌린지를. 근데 우리 등어추님이 저에게 무료로 해주시면 안 되냐며.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3만 원이 너에게 큰 돈이냐 물어봤더니 사실 지금 3만 원도 아끼고 싶다는 거예요. 맞아. 너무 그때는 심취했어요. 가계부에. 미쳐있을 때였고 모래에 총 맞은 것 같았던 게 3만 원을 못 쓰겠네. 그때는 3만 원도 아까운데 지금은 사실 제 강의 거의 다 듣잖아요. 다 듣죠. 뭐가 달라진 겁니까? 소비는 줄이는 게 맞고요. 투자에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 최근에서야 가방을 산 거지 가방도 없었어요. 에코백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렇게 살았던 게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 아니에요. 이 시간에는 아낀다. 어떤 가계부 강사들은 벌써 10년째 올해도 옷을 하나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강사님들도 많아요. 저랑은 기본적으로 결이 달라요. 과감하게 아끼고 아낀 돈을 투자한다. 근데 사실 한 사람한테 아끼는 작업과 투자하는 작업을 동시에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계부를 쓰는 건 총알을 모으는 작업이고 투자는 총알을 쏘는 작업이거든요. 아마 거기에서 인지 부조화가 온 거예요. 분명히 가계부 쓸 땐 아끼라고 했는데 이거 3만 원 아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말 했냐면 너 가계부 해가지고 얼마나 돈 모았어?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너가 내 강의를 듣게 돼서 퇴사할 수도 있고 나름의 꿈과 희망을 갖게 되는 동기부여가 됐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하면 나도 너를 똑같이 취급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고 제가 노력할 때가 있어요. 그 돈을 내고 제 강의를 듣기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 가치를 알아봐줬다. 이것 때문에 제가 진짜 최선을 다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3만 원을 깎아달라는 거죠. 공짜로 듣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투자와 소비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은 그게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 쓸 때 힘들어 하시거든요. 요거는 과감하게 투자라고 인지해야지 넥스트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을 때까지 가계부습니다. 그때 서운하셨죠? 서운한 게 아니라 안 보이려고 그랬어요. 농담이고 뭔지 알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만큼 절실하구나. 직장 후배였거든요. 그냥 수강생이었으면 저는 오케이 했을 거야. 아 그래요 무료로 들으세요 하고 이제 안 봐요. 근데 어쨌든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진짜 아끼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회나 이런 게 다 사람으로 온다. 다른 사람
사람들한테 가서 또 똑같은 거를 하면 어떤 기회가 닫힐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절대 너한테 돈 벌게 해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줬고, 서운한다기보다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등어춘이 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분들이 가계부 공짜로 듣게 해주세요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공짜인가? 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해주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것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공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당근 그래서 올해 얼마 정도의 수익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24년도 목표는 한 건 했으니까 4건 더 낙찰 받아가지고 매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수익은 한 5천만 원 정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오, 멋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퇴사를 하셔가지고 얘기 나눠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직장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본인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과감하게 퇴사하시고 본인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만, 시작한 사람들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간에 이제 힘든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을 수는 있지만 과감하게 내 거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작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